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김유경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미나는요, 과거에 이론 위주의 강연에서 탈피해서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감사위원회의 회의, 활동 상황들을 드라마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슈나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입니다.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요, 저희 드라마도 기승전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펜딕스에서는요, 본문 강연에서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다 보니 상세 체크리스트나 상세 일정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별도로 다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과 관련돼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요, 감사위원회로 통칭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역할이 다른 경우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거나 노트로 주기를 달았고요. 오늘 다루는 주제에서는요, 감사와 감사위원회 간의 역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트로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세션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등장인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 한종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기승전결에서 우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임한 외부감사인은요, 회사와 논의한 감사계획을 승해서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서 선정된 핵심 감사 항목에 대해서 외부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 과정 중에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당연히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감사위원회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결에서는 이렇게 제기되었던 이슈들이 불미스럽게도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관심 갖고 봐주십시오. 이렇게 각각의 기승전결은 다시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1번 감독 방향입니다. 감독 당국의 감독 방향을 감독 브리핑을 통해서 시청하시고요. 2번째는 동영상 시청입니다. 신을 제가 그 전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4분에서 5분 정도의 동영상을 시청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서 서베이를 합니다. 동영상은 이렇고 우리 지금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지 그 결과를 4번의 시사점 및 발전 방향의 내용에 인용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고 발전 방향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그룹이 나옵니다. 감사위원회, 회사, 외부감사인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그룹입니다. 남상훈 현 감사위원장이십니다. 올해 3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시는데요, 매우 친기업 성향의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현정웅 차기 감사위원장이십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3번째는 기존의 주성진 감사위원이십니다. 원만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시는 사교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현주 감사위원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회사입니다. MW테크인데요. 회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드립니다. MW테크는 신기술에 기반해서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확장 일로에 있는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뤄지는 회사의 상황은요, 코로나 이슈가 한창인 2020년입니다. 그래서 MW테크를 설립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오너이자 대표이사 백동영 CEO입니다. 그리고 이 CEO의 경영 철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야심찬 경영자입니다. CFO 오지훈. 그리고 회계팀장이 공석을 메운 분이신데요, 아직까지는 회사의 새로운 회계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충우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내부감사 조직의
책임자이신 김영호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그룹입니다. 외부감사인 그룹을 대표하는 파트너 배준길 상무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회계 그리고 감사의 전문가인 회계사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감독당국의 감독 방향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 그중에서도 10조에서는요. 외부감사인의 선임의 역할과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시간 등 선정 기준을 문서화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후보를 선정할 때 평가했던 그 기준들이 실제로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행이 됐는지를 그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시청에 앞서서 그 씬, 주요하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씬 1, MW테크 회장 접견실입니다. 회장님과 감사위원회가 모여서요. 차기 감사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외부감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씬 2, 감사위원회 집무실에서요. 차기 감사위원장께서 내부감사 실무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후보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씬 3입니다. 법에서 요구한 대면회의를 통해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6분입니다. 시청하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요? 그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남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 회장님 지원 덕분에 별탈 없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하고 이만큼 성장한 게 다 회장님하고 위원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현 의원님. 어디 다녀오시나 봅니다. 상장사 CFO 간담회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정웅 의원을 남 위원장님 후임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차기 감사위원은 이현주 총장이 어떨까 싶은데. 네, 이현주 총장은 산업협회 출신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사위원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성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 계약 기간도 곧 끝나가는 시점이라 이 건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인도 결정을 해야겠군요. 마침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차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 의원님께서 감사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 감사인 계약 기간도 끝나간다 들었는데 수성은 어땠어요? 지금까진 잘해왔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 일하시는데 협조는 잘 해주셨고. 아니 저희 임기 중에 큰일 없었으니 된 거 아닌가요? 외부 감사 계약은 여러분들이 잘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참 많아요. 외부 감사 계약 말인데 네. 오 전무님 생각은 어때요? 경영 환경이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외부 감사인보단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존 외부 감사인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수성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감사법에 따른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외부 감사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 실장이 준비해 주시고 회의에서 결정하시죠. 예.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투명하게 외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요청서와 평가 기준서입니다. 꼼꼼히 잘 만드셨네요. 잘 준비해 봅시다. 네. 기존 외부 감사인인 수성이 낫지 않겠어요? 회사에 대한 경험과 산업 전문성, 충분한 시간 투입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소송회계법인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정상회계법인은 감사 보수를 크게 낮춰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네요. 오 전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팀 박 부장과 오 차장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김민석 부장이 새로 합류했지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니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성회계법인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기존 외부 감사인과 계약 연장에 이의가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럼 기존 외부 감사인인 수송회계법인을 향후 3년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외부 감사인 선정 절차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몸담고 계신 감사위원회의 활동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나? 해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 뭐 이런 느낌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웨비나에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이 각각 경험하시고 계신 현실은 어떠한지 서베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베이 관련돼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과 선택 문항을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선택하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웨비나에 참석 신청을 해주신 600여 분 중에 감사나 감사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회이사나 시레벨 경영진이나 아니면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같이 유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예, 서베이에 참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서베이 1번입니다.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영진의 의견은 최종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 유의적인 판단 요인입니다. 2. 참고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3.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초 드립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한번 결론을 볼까요? 결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제가 쪽집게네요. 예, 제가 스크립트 작성한 대로 지금 답변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참고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자를 배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견을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도 우리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에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서베이 2, 외부감사인 후보평가 지표랑 관련된 질문입니다. 외부감사 후보평가 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1. 감사 보수, 2. 감사 투입 시간, 3. 감사팀 역량, 4. 감사계획 전반, 5. 회계법인 역량. 역시 20초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결과는요, 본문에서 연관된 부분에서 제가 인용할 예정입니다. 그때 보시죠. 그럼 곧바로 3으로 넘어갑니다. 서베이 3, 대면회의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정입니다. 귀하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경우 복수응답 가능합니다. 1. 1번, 2. 2번. 3. 3번 이상. 4. 선정한 경험이 없다. 20초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사점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동영상에서 시청하셨던 내용 중에 중요한 소재 3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감사인 선임 주도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의 역할을 감사위원회에게 이관했지만 적격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냐, 선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 체크포인트를 봅니다. 그리고 후보평가 기준에서는요, 어떠한 부분들을 역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지 회사를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을 위해서 적격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그 기준을 같이 공유하고요. 3번째는 대면회의 및 문서화입니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면회의,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서화 공시,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실무적인 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감사인 선임 주도입니다. 보시는 좌측에요, 서베이 결과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내용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외부감사 경험이 없으시거나 외부감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적격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적격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몇 가지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영자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요, 외부감사법 변경 전후에 선정 주체가 감사위원회에게 이관이 됐고요. 시간 보수 결정의 권한도 감사위원회한테 이관됐고, 새롭게 생긴 규정이죠. 선임된 외부 감사인이 약속한 대로 전문가들을 투입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투입했느냐, 그 결과를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 선정과 관련돼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격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객관적인 평가 지표의 마련입니다. 평가 지표의 근거에서 제한
발표에 참여하시고 그 평가표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제안 발표에 참석,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대면회의에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영진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예. 경영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영역은요. 전임 감사인이 후보로 들어왔을 때 전임 감사인이 약속한 의무사항들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전문가들을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들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4번입니다. 선임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선임 일정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증선위에서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합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적격한 외부 감사인을 책임 있게 선정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후보 평가 기준 수립입니다. 보시는 좌측에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초록색 바는요, 상장협에서 2019년 12월에 공시한 외부 감사인 선임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수는 10%, 감사 투입 시간은 21%, 좌측에 보시는 표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바가 서베이에 응해주신 분들의 그 결과인데요. 예, 상장합의 표준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스크립트 준비 안 한 방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과거에 감사 보수를 중심으로 외부 감사를 선임하던 관행은 상당히 줄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상장협에서 공시한 후보평가 기준에서 보시면요. 특히 감사팀의 역량, 감사팀의 원들이 그 회사와 산업에 대한 전문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는 이러한 회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들을 갖고 있느냐도 이 시점에 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베이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감사 계획 전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승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승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변회의 및 문서화, 그 중에서도 대면회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파란색 바가 그 실제로 우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던 연결 기준 2조 이상 상장사들 중에서도 외부 감사인 선임의 결과를 공시했던 61개를 통계를 낸 건데요. 보시면 1회, 예, 1회 대면회의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미응답 경험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3회 이상을 하신 분들도 30%나 되시네요. 굉장히 높은 그 횟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원격 회의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면회의는 원칙인데요. 코로나 사태에 다들 모일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참석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격회의가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를 대면회의에 참석시킬 것이냐, 이거는 감사위원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십니다. CF를 불러도 되고요. 예, 다른 외부 전문가를 부르셔도 됩니다. 세 번째, 그룹사 단위 선정입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면서 그룹 단위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라는 논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논의죠.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들은요. 외감법에서 외부 감사인 선임 주체를 논의할 때는요. 그룹 관점이 아닙니다. 개별 리걸 엔터티 관점이기 때문에요. 계열사의 감사위원분들이 모회사의 감사위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실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진 배석 여부입니다. 참석이나 발언은 자유롭게 감사위원이 원하시면, 하지만 그것은 참관에 불과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서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가 감독 기능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들은요, 사실 문서를 통해서, 공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체크 포인트로 선정 절차, 그리고 회의를 몇 번이나 했고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상에 명확하게 문서화된 내용을 근거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실제로 사업 보고서상의 공시 내용이 실제라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감사위원분들은요, 자신의 활동들이 공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손쉽게 보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보셔야지 나중에 재선임 시점에 기관 투자자들이 활동이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문서와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3회 대면 회의가 언제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공시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깁니다.